안녕하세요. 안전생활실천 시민연합 상임부회장 윤영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교수님은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정용훈입니다. 저는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에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요, 우리 지금 방송에도 나오잖아요. 후쿠시마 원전 관련 방류도 된다고 하는데, 사실 저도 그렇고 막 불안하고 겁이 나요. 그래서 오늘 교수님께 다른 분들을 대변해서 궁금한 점을 좀 여쭤보려고 해요. 아주 속이 시원하게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궁금한 거 한번 여쭤볼게요. 지난 4월인가요? 그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요, 바다에다가 방류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바다에 혹시 영향은 없는 걸까요? 영향이 없습니다.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 2011년에 사고가 났잖아요. 네. 사고가 났을 때 그 직후에 바다로 들어간 방사성 물질의 양이 훨씬 많아요. 지금 저장하고 있는 것보다. 뭐 세슘이나 스티론튬 같은 경우에는 1000배, 10,000배 이상 많은 양이 2011년에 바다로 들어갔거든요. 그 이후에 그럼 우리나라의 해역에 영향이 있나 이렇게 유심히 살펴봤는데 영향이 관찰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 측정할 수 있는 범위, 아주 미미한 범위보다 더 작은 영향을 줬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저장하고 있는 것을 방류를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때보다 더 적은 영향이 올 텐데 뭐 결국은 측정조차 어려운 수준, 불가능한 수준의 미미한 양, 극미미한 양만 올 거다. 그러니까 건강상 영향은 여전히 없을 거다. 그렇게 예측됩니다. 그럼 영향이 없다고 생각해도 되나요? 네. 좀 마음 편히 좀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답변을 들으니까. 2011년 이후에 네. 영향이 없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류를 한다 그래도 영향이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이제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제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요, 그 일본에서 기형 물고기가 잡혔다고 제가 사진으로 본 적이 있고, 그래서 저 깜짝 놀랐거든요. 그리고 또 후쿠시마현에서 잡혔던 우럭은 이게 검사 측정을 해봤더니 기준치보다 훨씬 넘는 게 나타났거든요. 근데 이거 정말이에요? 그 사실과 사실이라는 게 이제 섞여 있는데요. 기형 물고기가 있다.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게 방사능 때문이다.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연계에는 동식물의 기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연적으로 많은데 방사능 때문에 방사성 물질 때문에 기형이 오려 그러면 농도가 굉장히 높아야 돼요. 농도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기형이 있다. 그러면 다른 게 원인인 거고 그냥 자연계에 존재하는 기형일 뿐인 거고요. 그런데 뭐 일본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저거 방사능 때문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오해입니다. 그 다음에 세슘이 기준치를 넘어가는 우럭이 잡혔다. 맞습니다. 그런데 뭐 1년 내내 이제 채집을 하는데 그중에 한 마리가 유독 튀는 게 한 마리 나왔는데 그럼 기준치라는 것이 그럼 위험과 위험하지 않은 거의 경계냐? 우리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설정해 놓은 기준치가 되겠는데 그 의미를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만약 기준치에 해당하는 세슘을 가지고 있는 고등어 한 마리, 한 200g쯤 되겠죠? 그걸 드시면 얼마만큼 피폭을 받느냐? 우리가 바나나를 3개 드셨을 때 피폭 받는 것과 같아요. 어차피 바나나를 먹는 것도 피폭 당하는 행위고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건 간에 모든 게 다 피폭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 양을 비교해 봤을 때 그럼 그 기준치에 해당하는 고등어 한 마리, 바나나 3개 그러면 그 정도가 같다라는 기준으로 판단하시면은 그 기준치가 위험이냐 아니냐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냐 없냐를 한번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런 사실을 우리 다른 분들도 좀 많이 알고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그리고 일본에서 이 오염수를 뭐 정화를 해서 방류를 한다고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정화하는 과정에 삼중수소라는 거는 제거가 안 되고 그대로 바다로 방출이 될 거고 그것 때문에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도대체 삼중수소가 뭔지 삼중수소가 그렇게 위험한 건지 사실 좀 알고 싶거든요. 삼중수소는 이름이 이제 수소가 뒤에 붙어 있듯이 수소예요. 무게만 3배 무거운 수소 해서 삼중수소라고 붙여놓은 거고 이 방사능을 띱니다. 띄어서 방사능 물질이지만 다른 거, 뭐 세슘이라든지, 뭐 우리가 그냥 바나나에 많은 칼륨이라든지 이런 거에 비하면은 10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의 아주 미미한 영향만 주는 거고요.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필터로 다 거르고 뭐 이온 교환 수지로 거를 때도 삼중수소는 물이기 때문에 물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물을 물에서 못 걸러요. 그러니까 거를 수 없는 이제 방사능 핵종이다 보니까 관심이 이제 가는 건데 문제는 그걸 방류를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문제인데요. 우리가 바닷물 속에 원래 삼중수소가 들어 있습니다. 있어요? 예, 한 0.1베크렐 1리터에 0.1 정도가 들어 있는데 강물에는 1 정도 들어 있어요. 강물이 한 10배 높죠. 높아요? 예, 바닷물이 한 10분의 1쯤 되는 거고. 그러면 방류를 하면 방류한 데서 좀만 떨어지면은 농도가 1로 떨어져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강물 정도 수준의 삼중수소 농도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강물보다 낮은 수준이 되는 거죠. 그 우리나라로 올 때는요. 그냥 시간이 걸리니까? 시간도 걸리지만 희석이 되니까 1보다 더 떨어지고 더 떨어지고 더 떨어져서 뭐 한참 아래쪽으로 가게 되겠죠. 결국 그냥 바닷물에 있던 0.1하고 뭐 비교해 봤을 때 변동이 없는 게 될 겁니다. 낙동강 물이 1이에요. 네. 그게 바다로 들어가면 1짜리가 바다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바다는 0.1이거든요. 그럼 바다로 들어갈 때 강물은 10배 삼중수소가 많은 놈이 들어가요. 네, 그렇죠. 네, 그렇다고 우리가 뭐 남해 바다가 삼중수소로 오염됐다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죠. 한 번도 못 그건 들어봤어요. 자연계에서 그냥 아무렇지 않은 수준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방류를 한다. 그러면 그 앞바다를 벗어나면 강물보다 낮은 수준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삼중수소 때문에 문제가 될 일은 전혀 없습니다. 일본 도쿄 올림픽이 지금 연기가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게 개최가 될지 취소가 될지는 모르지만 도쿄는 어떻게 안전지대인가요? 서울이 안전지대죠. 네. 네. 서울하고 도쿄를 비교를 해보면 도쿄의 방사선 피폭량이 현저히 낮아요. 낮기 때문에 방사선 피폭에 대해서는 걱정할 게 없고요.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사선 피폭 때문에 도쿄를 갈까 말까를 망설이는 나라는 없고요. 코로나가 진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린 거지 방사선의 문제는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하는 일은 있어도 방사선 때문에 못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오늘 정영용 교수님을 모시고 이렇게 궁금했던 것을 또 여쭤보고 또 대답을 해주시니까 마음이 좀 많이 편해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분들도요, 이런 내용을 조금 잘 이해를 하시고 마음 편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교수님 수고해 주셨고요. 네, 인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